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 법률아 놀자 시간입니다. 네. 자,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저희 또 네. 전문 네. 고문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렇죠. 전문 좋은 아침 이민법, 좋은 고문 이민법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더운데 잘 지내세요? 네, 해를 안 보고 살다 보니까 아, 사무실에만 계시니까. 사무실에서 네, 계속 일찍 가서 상담하시고. 밤늦게까지 네. 저도 조금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이제 빨리 집에 가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잘 안 되긴 하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또 저희가 좀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런 이민국에, 네. 그래서 이민 수속이 뭐 크게 가족을 통해서 오는 가족 이민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직장을 통해서나 특출한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네. 뭐 과학자, 예술가, 뭐 사업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취업 이민하고 투자 이민하기도 하고 종교 이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해 오시거든요. 변호사님 네.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가까이. 네. 목소리. 그런데 이제 이게 코비드 그 기간이 무려 3년 이상이 지나면서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거는 이런 지연 현상이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이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늦어진 것들이 과연 옛날로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대기자가 워낙에 많은 케이스라서.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 가족 초청을 일단 한번 이렇게 예를 들자면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 코비드 이전에는 그러니까 3월 2020년 이전에는 청원을 하면은 뭐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이런 데서 청원서가 나오기를 2, 3개월 만에 줬어요. 예, 예. 2, 3개월 정도요. 네. 청원서가 나오고 서류가 이제 내셔널 비자 센터라는 곳에 가서 또 비자 피를 내고 비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면은 네네. 모든 페이퍼가 완료된 다음에 미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제 전송이 되기 전에 인터뷰 스케줄까지 미국의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의 영사는 인터뷰만 하는 시스템이어서 네.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1년 미만 10개월에서 1년 사이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청원서 2, 3개월 만에 주던 게 코비드 기간이 지나면서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되도록 청원서를 어프로브를 안 해줘 1단계에서. 야, 그 굉장히 많이 그러면 그러네요. 이제 청원서가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에서 어프로브 되잖아요. 그럼 서류가 뉴햄프셔에 있는 내셔널 비자 센터로 가요. 네. 해외에 있는 모든 이민 수속은 다 취업 이민이나 가족 추정이나 할 거 없이 다 내셔널 비자 센터로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옮겨가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비포 코비드는 한 달 정도 걸렸으면 요즘은 2, 3개월 잡아야 되고 또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코타가 아예 없는 무제한으로 이민하는 거니까 예, 예. 수속 기간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프로시저가 늦어지면서 서류가 전달되면은 또 비포 코비드에는 또 비자 피 같은 게 날라오는 게 한두 달이면 날라왔는데 요즘은 그거 다 2배 2개월 4개월 기다려야 되고 또 서류를 다 제출을 했어요. 예. 다 제출하면은 비포 코비드에는 한 3, 4개월 후가 인터뷰인데 요즘은 8개월쯤 후가 인터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실제로 지금 인터뷰하는데 거의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요. 와, 진짜 많이 늦었네요, 진짜. 네, 그래서 2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이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혼 부부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뭐 해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 그렇죠. 예. 생이별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모르고 이제 이민 초청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수속이 안 된다고 어떻게 빨리 하는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상담할 때 어쩔 수 없으면 서울 대사관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방법이 없잖아. 기다려야 네.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수속하고 나면 미국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게 제약을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산가족으로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오려면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90일 있을 수 있으니까 공항에 오면은 이민 초청하고 이런 게 체크업하면은 컴퓨터에 다 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알아서 이민 수속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 사실대로 얘기하면 입고 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리 겁을 먹고 이민속 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둥 그렇게 대답을 엉뚱하게 하시면은 네. 입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겠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셔서 뭐 한 90일 있다가 뭐 멕시코 갔다가 바로 오고 그러면은 왜 무비자 자체가 미국에 잠깐 방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살려고 준 건 아니어서 아니죠. 저희가 1년에 6개월 넘지 않는 선에서 2번 정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상의해드리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을 그러면은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미국에 와서 무비자 있는 기간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한 걸로 이제 그런 계획이 뭐 이렇게 무난히 진행이 되면 예, 예. 90일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미국도 이제 컴퓨터상에 기다리는 기간은 거의 뭐 17개월, 18개월 이렇게 돼 있지만 예, 예. 실제로는 같이 살 수가 있고 네네. 또 우리가 이 페이퍼 해보면은 그렇게 18개월은 평균치에 약간 그 오래 걸리는 기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아주 잘 돼 있고 질문 없고 그런 케이스는 저희 사무실에 금년 6개월 이내도 저희가 결혼했는데 두 커플이나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을 1년 정도 만에 한 분은 8개월 만에 받은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한 케이스겠죠. 약간 한 분은 결혼이 좀 길고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살다가 네. 아이도 하나 있고 또 미국에 와서 또 막 공부하고 있고 이런 거니까 소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서 보내도 웬만하면 결혼 케이스는 인터뷰 면제 잘 안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인터뷰를 면제해서 그냥 영주권이 또 결혼한 지도 2년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조건부도 없이 바로 정식 영주권 10년짜리가 나와서 미국 내에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또 여기서 영주권 서류를 바로 접수하면은 들어오기 전에 너 이민 의사가 있는데 누가 물어봤거나 안 물어봤거나 entry fraud 이민 사기에 걸리면 영주권을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이민 그렇군요. 사기에 해당이 될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행동이 준 비자의 목적 또 사용했던 비자의 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났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간 이런 거를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이 대략 9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혼인 신고를 하는 거나 결혼을 하는 거나 이런 게 관광으로 왔던 거랑 완전히 기준이 틀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금방 하시면 안 되고 금방 같이 살고 동거하고 이런 건 다 되는데 그래도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는 그 비자 프로드를 그러니까 이민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90일 우리가 있죠. 90일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영주권 서류 접수하면 또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하겠냐 이렇게 제가 보통 옵션을 손님들한테 드리면 한 80% 이상이 미국에 와서 하겠다고 하고 한 20% 정도는 뭐 나이스한 직장이 있든지 어떤 진행하는 일이 부득이 뭐 2년 걸려도 네. 왔다 갔다 하겠다 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대략 보면 한 20%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무성이 발표하는 이민 우선순위 비자 블루튼 네. 네. 그게 지금 코비드 3년여 동안에 저희도 가족 초청도 꽤 많이 있거든요. 가족 초청은 이제 직계 시민권자 직계는 미국에서 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근데 뭐 시민권자의 21세 넘은 자녀랄지 또 기혼 자녀 또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은 머저리티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 있으신 분이 거의 없고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10년 전에는 코타가 얼마만큼 풀리고 10년 사이에 얼마나 진척했나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제 라이브러리에 세이브하는 그 올드 비자 블루튼을 좀 꺼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예. 이제 국무성에서 발표한 비자 블루튼은 그렇게 막 10년 전, 20년 거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 봤더니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이렇게 21세 넘은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가 가족 초청 1순위거든요. 예. 근데 그게 수속 기간이 이거는 이제 7년 걸렸더라고요. 2013년도에. 근데 10년 후인 지금 다음 달 문호까지 발표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생각해 봤더니 7년이 8년 8개월이 됐어요. 7년이 8년 8개월. 네, 이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년 8개월 더 걸리는 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이 풀렸다가 코비드 3년 6개월 동안 풀린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10년을 정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게 처음에 7년 걸렸던 게 거의 막 이렇게 4년까지 이렇게 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코비드 이전에는 좀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 손님 중에도 이제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로 초청해놓고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학생인데 졸업을 하면은 예상대로 문호가 풀리면 미국 와서 이제 의사 시험을 봐가지고 여기 할아버지도 사시고 뭐 그러니까 오겠다고 쭉 계획한 손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비드 3년 내내 문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저희는 설마 하니 3년 사이에 3개월이 아니라 1년은 풀리겠지. 그랬어요. 1년 정도는. 네. 네. 1년 정도만 풀리면은 그 학생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020년서부터 9월 2023년 이 3년 6개월 동안에 3개월 풀린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네, 그래서 겨우 기다리다가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해당 사항이 많은 게 영주권자 배우자 케이스예요. 예, 배우자 그렇죠. 초청. 영주권자는 이제 배우자가 미국 내에 있으면은 불법 신분 있는 사람은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오버스테이. 이제 한 오버스테이 경우. 하고 예, 계시면 예, 그게 하루라도 불법이면 인터뷰 서류를 미국 내에서 접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오. 반면에 취업 이민은 1, 2, 3, 4, 5순위가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불법을 한 기간이 또 오버스테이 한 기간이 또 학생이 일하지 말라는데 막 일하고 책 받고 월급 보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H1이 끝났는데 뭐 전문직 취업 비자나 종교 비자 뭐 끝났는데 네네. 더 이상 연장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 더 해버렸다 막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스테러스 바이올레이션이나 아. 오버스테이나 다 불법이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취업입의는 그 불법인 기간이 180일까지 봐주는 거예요. 인터벨 자격을. 근데 가족 그건 이제 이민법 조항 245K 조항에 있거든요. 네. 근데 가족 초청은 그런 245K 조항이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 이 영주권자 배우자는 지금 문호가 네. 5년 8개월을 백값을 시킨 거예요, 호텔을. 언제 5년 5년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해외에서 초청해서 오늘 내일 나는 언제 미국 가나 기다리는 배우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날벼락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문호가 내내 수년 동안 풀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민권자 배우자랑 거의 똑같은 기간에 올 수가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언제 후퇴를 시켰냐면은 금년 8월에 2017년 10월로 5년 10개월을 후퇴를 시켰다가 지금 9월달 문호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2018년 1월 8일로 3개월을 진척을 해줬어도 5년 8개월이나 밀려 있어서 혹시 해외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하고 기다리신 분들은 굉장히 우울한 소식이어서 이게 언제 풀릴지 잘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한테 약간 희망적인 거는 문호를 이렇게 막 5년 8개월씩 후퇴를 했더라도 그게 이제 정부에 있는 전문적 용어로는 파이널 액션 데이트라고 하고 네네. 우리가 그 파이널 액션 데이트를 프라이오리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말로 굳이 의역을 하자면은 이제 우선순위 날짜 이런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 날짜냐?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예요. 아. 네. 그런데 이민국하고 국무성이 또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그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서 Dates for Filing이라는 거를 미국 내에 있는 사람만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Dates for Filing이 문호는 풀리지 않았는데 영주권 서류 접수를 모든 자격이 맞춰진 사람은 미리 받아주겠다. 그래서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다가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아. 네, 네. 근데 네. 제가 이거가 이제 몇 개월 전에 막 5년 8개월 이렇게 후퇴하면서 약간 아이러니컬한 거는 접수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영주권 일단 서류. 다 받겠다는 거네요. 네. 뭐 그러면은 언제가 됐든. 네. 네. 그럼 어떤 분들 나 영주권 서류 접수하니까 그럼 이 코타랑 상관없이 빨리 나오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 있어. 안 나오죠. 코타라는 뜻은 국무성에서 영주권자가 되는 비자 하나하나가 코타 하나하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코타가 어벨러블 하지 않다는 뜻은 내가 영주권을 받을 코타가 없다는 없다는 뜻이고 얘기네요. 그랬더니.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영주권 서류가 접수를 미리 받아주니까 받아서 지금 이대로라면 5년 8개월을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영주권자 배우자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일단은, 미국 내에만 Dates for Filing 있고 해외는 Dates for Filing 또 이런 게 없어요. 해외는 또 없고. 해외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시민권자가 2순위 B는 뭐냐면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자녀들인데 그것도 보니까 날짜가 10년 전에 한 뭐 7년 걸렸었는데 지금은 8년이니까 1년밖에 안 늦어졌지만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미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혼이 7, 8년 기다리다가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예, 자동으로 케이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나라가 오래 걸리는 나라는 영주권 받자고 왜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신 분들도 있어, 막 애도 그렇죠,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약간 의심받을 수 있는데 또 잘 또 준비하면 애를 낳더라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도 제가 잠깐 확인해봤더니 예. 2013년 9월 정도에 10년 9개월 걸렸더라고요. 10년 9개월. 시민권자의 기혼 기혼 자녀. 자녀. 네네네. 기혼 미성년자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들도 다 따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민권자는 기혼 자녀도 초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년 9개월이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얼마 걸리냐면 14년 8개월이니까 대략 4년 정도가 늦어졌고요. 코비드 3년 6개월 동안에는 1년 정도밖에 안 풀렸어요. 그 다음에 더 오래 기다리는 거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데 예. 뭐 게스 한번 해보세요. 시민권 형제자매가 아니 지금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제이죠. 17년도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 아니 원래도 올해는 걸렸었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좀 비교해 보면 네. 얼마나 스피드로 늦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예. 지금 초청한 사람은 이 정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 날짜를 보니까 11년 10개월 정도 걸렸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네, 근데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이것도 9개월 반밖에 안 풀렸어요. 그리고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씩만 늦어져도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면 5개월 늦어지고 막 이런 그러니까,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9월 달 발표한 문호 기준으로는 16년 5개월 많이 이거 봐, 걸리고 있어요. 17년 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와. 신청하면은 20년 후에 받는 게 거의 맞고요. 현실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월드와이드 코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가 제일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멕시코는 형제자매가 다르군요. 2000년 8월에 신청하신 분이 인재 인터뷰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23년 2008년. 우와. 23년 1개월을 무료로 기다리고 있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2002년 8월이 이제 인터뷰 대기자니까 21년 1개월 기다리고 있고 인디아 같은 경우도 18년. 그러니까 이 월드와이드가 제일 빠른 게 16년 5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초청도 그러고요. 취업이민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많이 이제 코타가 후퇴를 한 거예요. 예. 그 중에서도 3순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세요. 3순위는 학사학위 있는 전문직, 또 그렇죠. 2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숙련공, 또 2년 미만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 노동직 포함한 비숙련공. 이 모든 게 코타가 다 또 후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은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에 비포 코비드에 2년 반 정도면 모든 속이 끝났는데 딱 2배, 지금 5년 정도 되신 분이 지금 인터뷰 대기자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종교 이민하는 사순위. 사순위 같은 경우는 지금 문호를 무려 5년 이상을 그 후퇴를 시켰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밀렸네. 네, 5년을 후퇴해서 지금 2018년 9월 1일로 후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도 종교 비자 되게 많거든요. 예, 주로 예.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예, 뭐 예. 선교사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종교 비자로 주로 계세요. 아론 비자로. 근데 아론 비자가 처음에 30개월, 연장 30개월, 5년이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종교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월급 보관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론을 받으시고 2년 일하고 그럼 이제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 3년 사이 영주권 서류를 360 청원서를 접수하는데 문제는 3년 안에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5년이 후퇴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3년 있는 기간에 문호가 안 풀리면 오버스테이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그런 기간에 힘- 맞닥뜨리게 되네요. 예.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도 더 빨리 풀리기를 바라지만 풀리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 되게 많이 상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을 못 하는데 네. 그러면은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Master of Divinity나 Theology나 이런 그 신학 공부를 하셔서 석사학위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석사학위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빨리 받아갖고 영주권 대기 상태에 3년 안에 가면 불법이 아닌 상태로 연결고리가 생기고
이민국에서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일하라고 워킹 퍼밋을 주면은 이제 불법이 아닐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청원한 교회나 뭐 종교 단체에서 스폰서를 해준다. 그럼 예, 종교 예. 이민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제가 보면 한 7년 잡아야 되거든요. 와. 자녀 기간은 뭐 3년 남짓밖에 안 받고 지금 바뀌었다 그래도 종교 비자 나오자마자 영주권 해도 코타가 5년씩 밀려버리면은 어휴.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분들이 2순위 이민을 하시면은 대략 1년 반쯤 후에 내지는 2년 미만 안에 영주권 네. 대기 상태로 가실 수 있으니까 불법을 막을 수 있고 근데 이 순위를 안 도와주거나 못 도와주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민국 심사가 좀 까다로운 편이라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목회자들도 H1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가 되는데 왜 금년에 8만 5천밖에 안 뽑는데 78만 9천이나 접수를 해가지고 10명에 1명만 당첨이 되고 10명에 9명이 탈락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네. 힘들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H1B 비자도 전문직 취업 비자가 자격이 있어요 목회자분들이. 네. 그래서 그거를 트라이하거나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했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난 기간도 2년밖에 안 남았어. 또 교회에서는 이 순위도 안 도와준다 그래. 종교 이민해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신학 공부를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오.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한두 마디만 더 하자면은 또 3순위가 전반적으로 다 비숙련 것까지 네. 2020년 5월 1일로 코타가 이것도 3년 이상 또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주 노동청의 노동허가서가 나오는데 요즘에 대략 18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요. 뭐 프리벨링 웨이지 나오는 거 7개월, 접수해서 허가 나오는 게 11개월 더하면 18개월이고 그 중에 4명에 1명 걸로 오딧 걸리는데 오딧은 3개월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한 4, 5개월 전만 해도 문호가 풀려 있어서 나오면 바로 영주권서로 접수하니까 신분 유지 걱정이 없었는데 문호가 이제 노동호가 나왔는데도 2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지 문호가 풀려서 그 사이에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비移民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만 하니까 이민국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 없으니까 힘들긴 하지만 공부하면서 신분을 유지하는 게 쉽지만 네. H1이나 뭐 종교 비자 이런 것처럼 체제 기간이 끝나시는 분들 이런 예, 예. 분들이 문호가 안 풀려 있는 상태에서 신분을 유지해야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유학생 비자로 바꾸는 옵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또 시간이 없어서 예, 예. 자세한 걸 제가 커버는 잘 못하지만 네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취업 이민에 관련돼 있는 것 또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스페셜한 그 페이버를 제공하고 또 언제 끝나는지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알면은 이제 궁금해하신 것들이 좀 해소되거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지금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또 이민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좀 정보를 알고 있어야 그렇죠. 준비도 하고 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요. 전화번호 하나 적으세요. 213-738-0928 213-738-0928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시간이 이제 항상 말씀드려도 금방 가요. 금방 그렇죠? 가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인 힘은 없지만은 뭐 이런 이민 일들 또 이민 대기자들 우리가 이민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잘 풀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고 한여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여러분께서는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